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눈동자에서 나를 향한 신뢰가 한순간에 차갑게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일 겁니다. 중환자실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기계가 내뱉는 인위적인 산소의 비릿한 냄새 속에서 영순 씨는 매 순간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멎기를, 심장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영순 씨에게 그리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오히려 저주받은 것처럼 갈수록 또렷해지고 귀는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예민하게 열려 가족들이 쏟아내는 잔인하고 날카로운 대화들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영순 씨의 가슴 깊숙한 곳에 못 박듯 박아 넣습니다. 링거 줄이 거미줄처럼 엉망으로 엉킨 채 사지를 결박하고 있는 침대 위에서 영순 씨는 보이지 않는 입으로 울부짖습니다. 지혜야, 여보. 제발 그 사진을 보지 마. 그건 내가 아니야. 너희가 아는 그 따뜻하고 자상한 이영순이 내 진짜 전부란 말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기계가 강제로 밀어넣는 공기의 마찰음과 목구멍에 걸린 갈에 끓는 소리뿐입니다. 뇌혈관의 압력이 한계를 넘어 치솟으며 이제 영순 씨의 시야는 오른쪽 절반이 시커먼 어둠에 가려졌습니다. 그 일그러진 반쪽짜리 세상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딸의 모습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러 온 낯선 타인처럼 멀고도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딸은 결국 영순 씨의 가슴 위에 놓여있던 그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영순 씨의 고향으로 내려가고야 말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내 부모님은 전쟁통에 일찍 여의고 돌봐줄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였다고 완벽하게 거짓말해왔던 그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영순 씨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들이 마을 입구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장면을 마치 유령처럼 곁에서 지켜보는 듯한 환각에 시달립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고 구멍 뚫린 낡은 그물들이 마당마다 널려있는 그 저주받은 땅. 30년 전 영순 씨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버리고 야반도주했던 그곳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영순, 당신 정말 대체 누구였던 거야? 이 마을 사람들, 꼬부랑 할머니들이 당신 사진을 보자마자 복순이 아니냐며 다 기억하고 있잖아.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당신 부모님, 당신이 도망치고 나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며.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나한테 40년을 속일 수가 있어? 엄마가 어떻게 이래? 나한테 말해준 그 아름다웠던 외갓집 이야기는 다 소설이었어. 엄마 이름이 이영순이 아니라 이복순이었다며? 그럼 내 진짜 엄마는 도대체 누구야? 마을 사람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그날 밤 친구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 도망쳤다고. 그 끔찍한 소문이 정말 사실이야. 제발 눈이라도 좀 떠봐. 눈이라도 깜빡여서 아니라고 말 좀 해보란 말이야, 엄마. 중환자실 면의 창구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비명 같은 추궁에 영순 씨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뜨겁고 진한 피눈물을 쏟아냅니다. 한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자식은 자신의 모든 치부와 가난, 그리고 과거를 가리고 세워둔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의 오물이 잔뜩 튀었습니다. 지혜의 눈에 비친 영순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애롭고 현명한 엄마가 아닙니다.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의 신분까지 훔쳐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온 가증스러운 범죄자이자 사기꾼일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30년 전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히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사건이 최근 어촌 마을의 방파제, 보수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낡은 운동화 한 짝과 목격자의 뒤늦은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으로 재수사가 전격 시작된 것입니다. 형사들은 마비되어 나무 토막처럼 누워있는 영순 씨의 침대 곁에서 무감각하고 사무적인 손길로 수사 서류를 넘깁니다. 이영순 씨, 아니 본명 이복순 씨. 지금 상태로는 진술이 매우 어렵겠지만 제 말은 다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을 30년 전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김명숙 실종 및 살인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최 노인이 최근 임종을 앞두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절벽 위에서 명숙 씨와 격렬하게 다투다 그녀를 밀쳐내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요. 그때 왜 도망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대답해 보시죠. 정말 당신이 명숙 씨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공범이라도 있습니까? 영순 씨는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대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날 밤의 진실이 자신도 너무나 두렵고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밀었을까? 아니면 명숙이 스스로 발을 헛디딘 것일까?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순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나는 그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이제 그 정교하고 단단했던 최면의 성벽이 깨지고 차가운 진실의 민낯이 영순 씨를 비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당신 손등에 있는 이 흉터. 난 당신이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일 돕다가 낫에 베어서 다친 건 줄로만 알았어. 그래서 늘 가슴 아파하며 귀하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지? 명숙이라는 그 불쌍한 여자가 살려달라고 내 팔목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핥힌 손톱 자국이라며 소름 끼쳐서 미칠 것 같아. 내가 40년 동안 살인마랑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해준 밥을 처먹었다니. 당신이랑 웃고 떠들며 행복했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야. 당장 내 집에서 당신 물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릴 거야. 남편은 영순 씨의 힘없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강제로 빼내 병실 차가운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쨍그랑하며 구슬프게 굴러가는 금소금이 영순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심장을 산산조각 냅니다. 40년 세월 동안 쌓아온 정과 사랑이 단 한순간에 역겨움과 추잡함으로 변해버린 순간. 이것은 신체적 마비로 인한 통증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영혼의 난도질입니다. 영순 씨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저 가족들이 버리고 가고 싶어하는 무거운 짐 덩어리일 뿐입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하고 지탱해온 가정이라는 성벽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가정은 자신의 유일한 존재 증명서이자 일생의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그 증명서가 한순간에 파괴되고 성적표가 낙제로 변하는 순간 영순 씨는 더 이상 숨을 쉴 이유도 버텨야 할 명분도 찾지 못합니다. 뇌압은 다시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모니터 위의 수치들은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마저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영순 씨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입니다. 여자는 이제 숨지도 않습니다. 대낮에 병실, 면회객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 영순 씨의 침대. 바로 옆까지 유유히 다가옵니다. 여자는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는데 그것은 30년 전 명숙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시장통 스카프의 문양과 똑같습니다. 어때, 영순아?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가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 내 딸은 이제 너를 엄마가 아니라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해. 내 남편은 너를 짐승보다 못한 괴물로 보내. 내가 말했지? 죽음은 너에게 너무나 과분한 안식이라고. 이제 겨우 시작이야. 내가 가진 그 가짜 행복의 마지막 조각까지 내가 하나하나 천천히 씹어 삼켜줄게.
넌 그저 눈만 뜨고 지옥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돼. 여자의 손이 영순 씨의 코에 연결된 산소 호스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지작거립니다. 금방이라도 줄을 뽑아버릴 듯한 위태로운 손길. 영순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변합니다.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30년 전 그날의 단짝 친구 명숙처럼 맑고 순수하게 웃습니다. 영순아, 우리 서울 가면 뭐부터 할까? 난 시장에 가서 설탕 가득 뿌린 단팥빵부터 사 먹고 싶어. 헤헤, 너랑 같이 가니까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우리 약속했지?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있기로. 영순 씨의 뇌리에 거대한 번개가 칩니다. 이 목소리, 이 특유의 억양과 정겨웠던 말투. 이것은 단순히 원한을 품은 망령이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 아닙니다. 영순 씨는 흐릿해져가는 시야를 억지로 집중해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진한 화장 속에 감춰진 깊은 주름, 눈가에 박힌 오래된 흉터.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듯 영순 씨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그 처연한 눈매. 영순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명숙이는 그날 밤 분명히 죽었어. 내 손목을 놓치고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단 말이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어. 수십 번을 확인했어. 그럼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구야?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내가 드디어 미쳐서 환상을 보는 거야? 지혜는 지금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영순 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이 남편의 주도로 몰래 진행한 검사입니다. 지혜의 손이 종이가 구겨질 듯 사정없이 떨립니다. 결과지에 적힌 내용은 영순 씨의 과거 살인 의혹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 딸인 거야? 엄마, 제발 일어나서 대답 좀 해봐.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빠랑 내가 왜 아무런 유전적 관계가 없다는 거야? 엄마가 바람을 피운 거야? 아니면 내가 어디서 주워온 아이인 거야? 드러난 것은 영순 씨의 과거 신분 세탁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 바다, 영순 씨가 훔친 것은 단순히 친구의 이름과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은 영순 씨조차 죄책감에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을 만큼 훨씬 더 잔인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지키려 했던 그 마지막 비밀, 딸 지혜의 출생에 얽힌 추악한 매듭이 이제 가족들의 잔인한 손에 의해 강제로 풀려버린 것입니다. 지혜는 영순 씨가 죽인 명숙의 아이였습니다. 영순 씨는 죄책감 때문에 혹은 명숙의 인생을 완벽하게 뺏기 위해 친구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워왔던 것입니다. 영순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미친 듯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전기 충격기를 준비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영순 씨의 감겨있던 한쪽 눈이 번뜩 떠집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병실 구석에서 차갑게 자신을 비웃으며 서 있는 그 여자를 향합니다. 영순 씨는 보았습니다. 여자의 입모양이 소리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내 딸이 나를 엄마라고 부를 차례야. 너는 그냥 살인자로 죽어.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여자 이영순. 그녀가 40년 동안 금쪽같이 키워온 딸 지혜의 진짜 부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영순 씨의 곁을 맴도는 저 여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가짜 가면이 벗겨진 채 영순 씨의 마지막 사투가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처절한 비극의 종착역 그리고 반전의 결말이 공개됩니다.